안녕하세요. 오늘은 4호선 대공원역에서 인사드립니다. 곧 10월 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시작하는 단풍 트레킹 명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공원역 2번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2번 출구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벌써 울긋불긋해진 나무가 좌우로 있는 큰 길이 반겨줍니다. 대공원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동물원 둘레길, 산림욕장길, 호숫가 둘레길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개의 길을 모두 걸어보려 합니다. 산림욕장길을 시작으로 동물원 둘레길을 거쳐 호숫가 둘레길로 마무리하는 루트입니다. 세 개의 코스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셔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앞으로 쭉 걸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추억의 코끼리 열차도 탈 수 있습니다. 대공원에는 코끼리 열차와 리프트가 있는데요. 저는 트레킹 목적이기 때문에 이동수단을 탈 수 있는 곳에서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놀러 오신 분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걸어오면 스카이 리프트를 탈 수 있는 매표소가 나옵니다. 입구까지 그리 멀지 않으니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유료로 걷던 길을 2021년부터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원은 시에서 관리해서인지 걷는 길들이 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 메타세카이어들이 있는 길을 지나 걸어가겠습니다. 대공원역 출구에서 산림욕장 입구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코끼리 열차가 지나가고 나니 호숫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날이 좋아져서 좋은 그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곳에 많이 왔었는데요. 학교에서 사생대회와 마라톤 행사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어릴 때는 걷기가 싫어서 선생님 몰래 친구들과 리프트를 탔던 기억도 있네요. 동물원 정문이 나오면 오른편 동물원 둘레길, 산림욕장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과 경기에서 오기가 편해서 많은 분들의 추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림욕장길로 가는 길에 차량 소독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소독에 철저합니다. 산림욕장길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용물을 보실 분은 이곳에서 보시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길 초반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곳 계단만 오르면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제가 걸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녹색은 산림욕장길, 파란색은 동물원 둘레길, 노란색은 호숫가 둘레길입니다. 산림욕장길 5km, 동물원 둘레길 2.2km, 호숫가 둘레길과 이동거리에서 총 약 10km 정도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매미소리 가득한 본격적인 산림욕장길이 시작됩니다. 저는 10월 24일에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가실 때쯤이면 붉게 물든 단풍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산불 감시 초소도 있네요. 지난 해안 데크길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좋습니다. 서울대공원은 1984년 개장하였으며 창경궁 복원사업의 일원으로 창경원의 동물원과 놀이시설을 이전 개원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계단을 오르고 나면 길은 계속 낮은 각도의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조금씩 붉게 익어가는 나뭇잎을 보며 걸어가 줍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개울가에 물이 졸졸 흐르고 있네요. 이곳은 원래 선녀못이 있었다고 하네요. 동네 안악들이 낮에는 빨래를, 밤에는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빨래하는 안악들은 없지만 그 이야기만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길은 코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선녀못을 지나 쭉 걸어오면 아카시나무 숲을 만나게 됩니다. 아카시나무 숲에 자그마한 데크길이 있습니다. 작은 둘레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작은 둘레길 가운데에는 중정 같은 소소한 정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도 단풍으로 물들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가을이 더 이상 짧아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산림욕장 1코스의 3분의 2 지점까지 왔습니다. 옆으로는 큼지막한 쉼터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약수터가 있던 곳인데 약수물을 마실 바가지가 없는 것을 보니 약수터는 폐쇄한 듯합니다. 산림욕장길에는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어서 푹신하여 발이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양서류를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라고 하네요. 대공원이란 이름답게 많은 동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작은 늪지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습한 곳에서 사는 양서류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서류 보금자리 구경을 마치고 나면 작은 오솔길이 이어집니다. 오솔길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이 마치 제가 판타지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도 들게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짧은 다리를 지나 두 번째 쉼터로 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얼음골 숲입니다. 계곡이 흐르는 곳은 온도도 낮고 습도도 유지가 되어 다른 곳보다 더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림욕은 오전 시간대에 좋다고 합니다. 나무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은 피톤치드를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전망대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길에 정말 깊은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돌이라도 하나 구르면 큰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가장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전망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전망대를 알리는 표지판 뒤편을 보면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셨을 땐 붉게 물든 가을의 풍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먹이를 달라는 건지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통통해진 걸 보니 많은 분들이 음식을 주고 간 듯합니다. 산림욕장길 약수터는 다 폐쇄가 된 듯합니다. 물을 반드시 챙기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이라 건조해서 그런 건지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트레킹 다니시면 다 공감하실 텐데
물 잘 챙기셔서 목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쉼터를 지나서 서울대공원 두 번째 길인 동물원 둘레길로 나가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다 왼편을 보니 청계산의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계산 경치를 구경하며 작은 오솔길을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매미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절로 평안해집니다. 곳곳에 계곡 위로 다리가 있어서 비 온 뒤에 오면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질 것 같아 좋을 듯합니다. 전망대에서 걸어와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오면 이곳에서 동물원 둘레길 방향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상으로는 저수지 샛길 방향으로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수지 샛길로 걸어가면 숲속 저수지가 나오는데 그곳의 풍경도 아주 아름다우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곳이 바로 숲속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는 작은 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어느덧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네요. 붉은빛 나뭇잎과 파란 호수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저수지 옆쪽으로는 넓은 공터도 있습니다. 돗자리를 가져와 이곳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간 날은 날이 화창해서인지 저수지 물 위로 비치는 햇살을 잘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공원 저수지는 신들이 논일고 선녀들이 목욕하고 가는 설화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들어준다고 하네요. 저도 자그마한 소원 하나 빌고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멘트 포장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동물원 둘레길과 만나게 됩니다. 동물원 둘레길을 걷다가 산림욕장길로 들어가기에는 경사가 심해서 걷기 힘들 듯합니다. 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물이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폭포 뒤편으로 동물원 둘레길로 합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둘레길을 한번 보시고 원하는 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숲속 저수지 길로 내려와 동물원 둘레길로 합류하면 둘레길의 절반 지점에 닿습니다. 동물원 둘레길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을 오가는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둘레길 위로 스카이리프트가 지나가는 모습은 산길 둘레길과는 다른 풍경이라 사뭇 새롭습니다. 중학생 때 선생님 몰래 리프트를 타던 추억이 떠올라 괜히 미소 짓게 만들어줍니다. 이곳 동물원 둘레길은 아스팔트 길이긴 하지만 단풍이 폈을 때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동물원 둘레길을 따라 걸어오면 어느덧 산림욕장길과 둘레길의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길의 마지막에는 먼지를 털 수 있는 먼지 털이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흙먼지를 털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인 호숫가 둘레길을 걸으러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레길의 마지막에 동물관 옆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료 전시도 있고 유료 전시도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려서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앞으로 은행나무 길을 걸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냄새를 맡으니 어느덧 가을이 온 것이 실감이 납니다. 노란빛 은행나무 잎이 더욱 푸르러 보입니다. 현대미술관을 나와서 큰 길가에 도착하면 스카이리프트 정거장이 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보았던 정거장으로 가게 됩니다. 스카이리프트의 운행 시간과 운행 요금은 상기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리프트 정거장 밑으로는 코끼리 열차의 정류장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탑승하시면 시작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코끼리 열차의 이용 시간과 이용 금액은 영상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인 호숫가 둘레길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리프트를 타면 호숫가 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카이리프트의 이동 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호숫가에 붙어서 걸어오다 보면 호숫가 둘레길 이정표가 보이는데 이곳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대공원에 웅장한 호숫가를 두고 왼편으로는 거대한 나무를 두고 걸을 수 있습니다. 호숫가 둘레길은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비교적 없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호숫가를 끼고 걸을 수 있어서 경치도 좋으니 오르막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을 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호숫가 둘레길을 걸어와서 이정표가 보이면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편 큰 길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길을 따라 쭉 걸어오면 출발할 때 보았던 입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는 어떠셨나요? 서울대공원의 대표적인 3가지 트레킹 코스를 돌아보았는데요.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림욕장길부터 가을이면 단풍이 우거지는 동물원 둘레길, 마지막으로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걷기 좋은 호숫가 둘레길까지 모두 걸어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코스를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걷진 않았지만 각각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서울대공원에 가시면 붉은 단풍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 좋은 풍경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